야, 어디가. 어우, 뭔데 이렇게 힘을 써. 자, 오늘 오랜만에 수로가로 나왔습니다. 수로의 한 포인트고, 수심이 뭐 한 2m 정도 나올 것 같고, 오늘 요 자리에 앉아서 한번 수로 붕어를 몇 마리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갑자기 좀 따뜻해진 게 아니라 시원해져 가지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고기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하다 보면 나오겠죠. 또 낚시하시는 분들은 많고, 초저녁부터 밤조항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아침인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네. 안쪽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봤자 여기인데 좀 아늑한 곳에서 하기 위해서. 자, 제가 그 여름철에는 수로를 잘 오지 않습니다. 네, 뭐 댐도 많이 가고 또 이 수로에 그 모기가 싫어서 잘 안 오는데, 오랜만에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또 수로로 한번 와봤습니다. 일단 말복이 지났는데 아직 8월 중순인데 날씨가 갑자기 선선해져서 굉장히 그 낚시하기 좋은 날씨가 됐어요. 약간 가을 날씨처럼. 그래가지고 이 정도 날씨는 뭐 수로에서 낚시해도 괜찮을 날씨이기도 했고, 또 사람들도 많이 앉아 계시길래 요 수로가에 낚시를 왔습니다. 자, 여기는 그 삽교호의 한 지류이고, 바닥이 굉장히 평평합니다. 그래서 좌대를 설치하기 굉장히 편하고, 앞에는 얕지만 또 제가 낚시하는 곳의 수심은 생각보다 좋기 때문에 낚시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바닥 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낚시하기 굉장히 편한 곳이고, 붕어가 들어오면 또 손맛 보기 좋은 곳이라서 낚시를 이제 시작했고요. 그래도 파라솔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자, 오전에 한 9시, 10시부터 낚시를 시작을 했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좌대를 설치하고 낚시를 시작합니다. 별로 덥지도 않았고요. 딱 좋네요, 날씨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구독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하나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지금 인터넷 끝판왕에서 모르면 못 받는 통신지원금 80만원 설치 당일 즉시 입금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이거 안 받으면 결국 나만 손해보는 겁니다. 이 통신지원금 80만원에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결합 할인 72만원까지도 놓치지 않고 챙겨준다고 하는데요.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그냥 견적만 받으셔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 증정, 그리고 혹시라도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를 보상한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면 다른 데 알아볼 필요 없이 믿고 하셔도 됩니다.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까요. 1877-9665로 전화하시거나 더보기란 고정 댓글 링크로 확인해 보세요. 자, 그럼 좋은 정보도 알았으니 바로 낚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수로 낚시인데 낚싯대를 몇 척을 펴느냐.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다 좀 긴 대를 펴시는 것 같고, 이제 아마 낮에는 그렇게 짧은데 입질을 안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한 40대 되겠는데. 넉넉하게 18척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8척으로. 오늘은 찌를 부력이 조금 나가는 찌로 해가지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솔리드, 글라스 무크고 찌톱이 길고 몸통이 좀 하이가 좀 나가는 요 찌로 한번, 제가 좋아하는 찌 중에 하나죠. 수온이 그렇게 뜨겁지 않네요. 많이 내려갔네. 글쎄 며칠 새 내려간 것 같습니다. 물이 시원한데 아주. 자, 수로낚시 만능 레시피, 호사마 레시피로 포테이토 대립 2개에다가 알파경 하나, 물은 2컵 반. 요 정도. 2m 좀 나오네요. 2m보다 조금 더 나오네. 한 2m 세팅했습니다. 원줄 1.5에 목줄 한 1호 정도 되고, 찌는 글라스 무크로 몸통 부력이 좀 나가는 찌로 한 8푼 될 거예요. 7, 8푼, 8, 9푼. 낚싯대는 18척입니다. 일단 바닥권을 노리는 낚시고, 아무래도 수로 낚시이기 때문에. 자, 대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 좀 해보고 낚시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바닥에 2 바늘을 대고 시작을 하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신데 낮에도 낚시를 계속 하고 계시는 거 보니까 낮에도 조항이 있나 봐요. 조항이 없으면 낚시를 안 하실 텐데, 지금 날씨도 되게 선선해지고 하니까 낚시하기 좋은 계절이라, 이제 말복이 지나고 아직 8월 중순밖에 안 됐는데 벌써 날씨가 또 시원해져 가지고 앞으로 더 더워지는 날이 있긴 하겠지만, 잡어가 좀 있네요. 들어가자마자 이 치가, 붕어가 들어와. 자, 다행히 대류가 심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여기가 좀 평지처럼 되긴 했는데, 11마리 잡으셨다고 제 하시는 분들끼리 막 서로 마리수 얘기하고 계시네요. 아마 사이즈가 근데 그렇게 막 엄청 막 40 넘는 이런 것들은 어쩌다가 붙는 것 같고, 지금 주종은 25에서 30 사이, 크면 35,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토종이랑 떡이랑 좀 같이 섞이는 것 같고요. 이 살치들이 이제 막 찌를 쪼는 듯이 덤비네요. 집어가 좀 붕어가 들어와 주면은 저런 움직임이 좀 걸러지고 명확한 입질이 나올 텐데, 어쨌든 수로 붕어들도 머문다기보단 회유하는 붕어들이기 때문에 붕어들이 이제 회유 들어올 때 잡아야 되는 거는 사실입니다. 야, 말복이 지났는데도 이제 8월 이제 중순인데 파라솔 밑에 있으면 시원하네요. 야, 날씨의 변화가. 드디어 붕어가 한 마리 나옵니다. 사이즈는 별로 안 크지만 난리를 치네, 난리를 쳐. 토종붕어.
자, 지금 찌를 보면 아시겠지만 우측으로 살짝 대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네, 그 대류가 있는 곳이 수로 낚시이긴 한데 이 대류가 그렇게 막 대응하기 어려운 대류는 아닙니다. 자, 대류가 있다 보니까 제가 그 슬로프를 약간 주더라도 대류에서 찌가 살짝 잠깁니다. 그래서 마치 한 바늘 닫기인 것처럼 찌가 이렇게 잠겨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네, 한 바늘 닫기가 아닌 거죠. 그래서 그 입질을 잘 체크해서 챔질을 해야 됩니다. 이런 대류가 있는 곳에서 내림 낚시를 할 때는. 자, 또 한 마리의 토종붕어가 나왔습니다. 사이즈는 작지만 사이즈는 뭐 작지만 네. 간간히 요런 토종붕어들이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따가 이제 좀 피크 타임이 되면 아마 요거보다 좀 큰 사이즈의 토종과 떡붕어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지금은 한낮이라 흠붕어들은 약간 지금 본류대로 다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고기가 일단 안 나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밥을 좀 먹고 좀 쉬다가 네, 오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나올 때는 또 좀 쉬어야죠. 네, 밥도 이제 다 썼습니다. 네. 한 바가지 다 썼으니까. 야, 이제 해가 들어온다. 해가 들어가 큰일 났다. 뭔 발갱이가 나오냐. 오늘 아침부터 개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래요? 붕어랑 발갱이는 계속 나오는데 잔발이.
야, 어디가. 어우, 뭔데 이렇게 힘을 써. 어우. 야, 어디가. 어우, 뭔데 이렇게 힘을 써. 어우. 잉어다, 잉어. 와. 우와, 크다, 씨. 아. 그냥 털려라, 제발. 어휴. 어휴. 할배요. 왜 나왔어? 그러는 거야. 와. 자, 발갱이와 잉어도 많이 나오는 곳이고, 뭐 쉽게 말해 그 모든 어종이 다 나오는 곳이 수로입니다. 특히나 이곳은 이제 그 붕어의 개체수가 굉장히 많고, 특히나 떡붕어의 개체수도 많았는데 최근에 많이 없어졌죠.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떡붕어가 들어오는 날, 떡붕어가 많이 들어오는 날은 또 잘 나옵니다. 근데 이제 주로 나오는 어종은 토종붕어가 많이 나오고요. 가끔 저렇게 잉어와 발갱이도 자주 나와줍니다. 자, 어쨌든 이제 해가 지기 직전까지 낚시를 좀 해보고 있는데, 아, 입질 좋네요. 샤야야. 오우, 야, 힘. 오우, 야야. 와. 샤야야. 오우, 야, 힘. 오우, 야야. 와. 힘들이 아주 좋아. 오, 이건 토종인데 조금씩 사이즈가 좋아지나? 땅땅하게 생겼네. 최고가 좋아. 오. 이 수로붕어들이 작지만 힘이 굉장히 좋습니다. 큰 붕어들은 힘이 더 좋고요. 그래서 이 수로 낚시가 참 매력이 있고, 자, 오늘처럼 이렇게 또 구름이 살짝 끼워주면 낚시하기도 훨씬 시원하고, 뭐 바람은 좀 불지만 이 정도 바람은 낚시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재밌게 낚시할 수가 있고, 어쨌든 계속 우측으로 대류가 흐릅니다. 그 대류를 대응을 잘 해서 낚시를 하는 게 중요하고, 뭐 중통 낚시를 해도 되고 외통 낚시를 해도 되지만 그 정도까지 할 대류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긴 솔리드 탑으로 내림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고만한, 어이구. 이 정도 사이즈. 빵이 좋네, 빵이. 이야, 조만한데. 이런 곳에서 낚시를 하면 이렇게 내림 낚시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굉장히 좋은 훈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사이즈는 작지만 수심 측정, 그 다음에 떡밥을 달아 던지고 목내림을 시키고 또 붕어를 잡아내는 과정까지 아주 좋은 훈련소가 될 수 있고요. 요즘 이 강준치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떡밥 다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떡밥을 굉장히 크게 달고 있습니다. 위층에서 강준치에게 자꾸 털리기 때문에 제가 강준치가 나오는 거를 많이 보여드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많은 강준치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점점 역광으로 가기 때문에 찌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강한 입질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입질을 보기 좀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찌의 움직임을 어느 정도 파악해서 낚시를 하고 있고, 아주 작은 붕어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막 하기도 합니다. 저런 것들을 최대한 거르고 자, 이번에는 살짝 물어서 들어 올리는, 그러니까 그 깔짝깔짝하는 입질을 역광 때문에 잘 챔질을 못하면 저렇게 물고 들어 올리는 입질도 나옵니다. 바닥에 지금 대고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손맛도 좋고요. 뭐 비록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봐줄만한 사이즈의 붕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로의 미래가 밝습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죠. 이번에도 역시나 토종붕어입니다. 사이즈 좋아요. 붕어들이 길이는 짧아도 그 체구가 좋습니다.
힘이 좋네. 떡이다. 자, 고기들의 힘이 좋아. 떡이다. 떡붕어가 나오는 날은 굉장히 사이즈 좋은 떡붕어들이 잘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체구도 좋고요. 지금처럼 뭐 그렇게 크기가 크지 않지만 힘이 좋고 아주 그냥 그 어떤 파워가 좋은. 자, 지금 보시면은 걸었을 때 막 앞으로 막 치고 달리는 이 힘이 네. 이 맛에 또 우리가 수로 낚시를 하죠. 힘이. 와, 뭔 힘이 이리 좋나. 자, 저렇게 물결이 쳐도 역광이어도 저는 찌를 보고 챔질을 합니다. 계속 붕어는 나와주는데 뭐 사이즈가 막 월척되는 붕어들은 많이 없지만 요런 붕어들로 거의 한 30수 정도 네, 재밌는 손맛을 보고 있습니다. 뭐 밤낚시는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제 해질 때까지만 낚시를 했고요. 계속 재밌게 낚시를 이어갔고, 이제 어느 날은 또 떡붕어가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토종붕어가 많이 들어오는 날이 있고, 어느 날은 또 사이즈 좋은 붕어들이 많이 나오는 날이 있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막 폭발적인 큰 붕어들은 많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야, 쌍거리. 붕어를 2마리씩 잡습니다. 와, 낚시를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낚시를 어떻게 하길래 2마리씩 잡냐.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토종이네 또.